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인기 스피커 브랜드 모니터 오디오에서 브론즈 7G 제품이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먼저 출시가 되어서 영국을 대표하는 오디오 매거진인 하이파이 초이스 등에서 에디터스 초이스로 추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엔트리급 스피커보다도 성능이 더 우수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브룩셰프 스피커는 브론즈 50, 톨보형 스피커는 브론즈 300, 그리고 센터 스피커, 애트모스 스피커, 서라운드 스피커, 벽면에 다는 서라운드 스피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북실프 스피커도 브론즈 50과 100, 그리고 톨보형 스피커도 작은 모델과 큰 모델 이렇게 나눠서 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신형 라인업에서는 톨보형 스피커도 한 가지 모델로 축소를 하고 북실프 스피커도 단일 모델로 이렇게 통일을 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시어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센터 스피커와 전용 서라운드 스피커, 그리고 애트모스 스피커, 서브우퍼까지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홈시어터용으로 활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느낌이다. 저는 그렇게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브론즈 시리즈를 위해서 드라이버 유닛도 다 새로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니터 오디오 하면은 유명한 이제 골드 트위터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웨이브 가이드라고 합니다. 고음이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뻗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좀 더 잘 펼쳐지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 진동판이긴 하지만은 더 얇아지고 더 가벼워졌지만은 강해진 그런 신형 유닛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퍼 유닛의 경우에도 구형 사실상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제가 만져보면 약간의 이 엣지의 탄성 같은 게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비슷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면에서의 디자인도 약간 더 커진 듯한 느낌이지만은 뒤로 깊이가 훨씬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생각보다 뒤로 폭이 길죠. 다른 엔트리급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까지 뒤로 깊은 모델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략 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깊이가 30cm가 넘어가는 엔트리급 스피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유독 이렇게 뒤로 깊이가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화이트 색상 모델인데 다른 엔트리급 스피커들하고는 다르게 이게 디자인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 디자인 디테일이 아니라 진동을 좀 더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재질로 전면 베풀로 사용했다라는 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 예뻐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음질적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모니터 오디오 브론즈 7세대의 제품은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직까지 접해본 이 가격대 스피커 중에 어쩌면 최고이지 않는가 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주 수긍할 만한,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음질을 들려줬고요. 구형에 비해서 중고음은 더 깨끗해지고 중고음의 펼쳐짐과 이탈력은 더 좋아지고 저음은 좀 더 호방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스피커가 내줄 수 있는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음질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엔트리급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엔트리급 스피커에 필요로 하는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아무리 좋은 음질을 내려고 욕심을 내더라도 엔트리급 스피커에 한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앰프를 매칭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구동이 쉬워야 됩니다. 이번 브론즈 7세대 스피커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동이 쉬우면서도 굉장히 소리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경쾌하면서도 생글생글하게 굉장히 잘 나와준다. 중저음도 사이즈에 비해서는 호방하게 나와주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광대역 특성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광대역 특성이 무엇이냐? 대역이 넓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높은 대역은 더 높고 해상력이 좋게 재생을 해야 되고 저음도 더 낮은 대역을 더 순발력 있고 빠르고 다이나믹하게 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광대역 특성이 좋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그래도 요즘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살짝 답답한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대역 특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 소스 자체를 음악을 좀 듣는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래도 CD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사실상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음원 소스가 뭐게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음원 소스가 유튜브가 돼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음질이 전체 소스 중에서 제일 질이 떨어지고 불규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스피커 기준으로 광대역 특성이 조금 떨어지는 소프트 재질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유튜브 소스 같은 거를 재생을 하면은 과거보다 왠지 사운드가 더 먹먹하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엔트리급 스피커가 칭찬을 받으면서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어떤 앰프를 매칭을 하더라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구동이 쉬우면서 광대역 특성이 좋아야 돼요. 중고음의 해상력이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깨끗한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투명도라든지 이런 느낌은 단연코 제가 아는 스피커 중에서는 비슷한 가격대 최고 수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음의 느낌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북쉘프 스피커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소형 스피커에 호방하다는 표현은 어지간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피가 작고 6인치 우퍼밖에 안 되는데 호방하다라는 표현은 웬만해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사용을 해본 스피커보다는 저음이 더 양감도 나와주면서 적절하게 탄력과 힘과 이런 것들도 제법 잘 나와주는, 근육질적인 느낌도 제법 잘 느끼게 해줄 정도로 호방하게 나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엔트리급 북쉘프 스피커에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저음의 호방한 느낌은 좀 포기를 하더라도 중고음이 깨끗하게 날 수 있는 쪽으로 세팅을 한다거나, 나는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중립적이면서도 무난한 스타일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은 사운드는 이 두 가지 성향의 장점이 다 합쳐지면서도 소리의 펼쳐짐이나 소리 입체감이나 소리의 하모닉스가 좀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사운드, 그러면은 가장 완벽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빈말이 아니라요, 그런 정말 엔트리급 스피커 치고는 가장 완벽하게 설계하고 가장 완벽하게 튜닝한 것이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스피커가 이번 모니터 오디오 브론즈 7세대 앵커예요. 이 제품들을 정말 칭찬을 하고 싶은 이유가, 모니터 오디오 하면은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모니터 오디오로는 클래식이나 재즈 듣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요즘 제품은요 별로 안 그럽니다. 이번 브론즈 시리즈는 소리의 중고음의 해상력도 좋고 중저음이 호방한 느낌도 나와주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음악을 듣는데 필요로 하는 중저음의 감미로운 느낌이나 풍부한 느낌도 상당히 이상적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구동력이 다소 약하다고 볼 수 있는 D클래스 방식의 미니 올인원 앰프를 매칭을 하더라도 중고음이 생각보다 자극적이거나 얇거나 빈약하다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요즘은 좀 쉬면서 음악을 들을 때 재즈 음악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재즈 음악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음악을 듣기에도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하모닉스가 풍부하면서도 해상력이 좋으면서도 자극적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느낌이지 않는가. 같은 모니터 오디오의 최고 인기 라인업은 실버 시리즈죠. 브론즈 시리즈보다 한 단계 상위 라인업입니다. 만약에 앰프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보다 브론즈 시리즈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어요. 브론즈 시리즈에다가 별짓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실버 시리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앰프 자체도 큰 기대 없이 그냥 위앰프 울트라 매칭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위앰프 울트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음질보다 훨씬 더 좋은 음질이 나왔어요. 위앰프 울트라가 중고음은 정말 깨끗하게 내주는데 저음이 그렇게 호방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하고 매칭을 하면은 저음이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동일한 앰프로 실버 시리즈를 매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음의 호방이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좀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느낌으로 음질을 평가를 했을 때에는 저음이 호방하게 안 나와주는 실버 시리즈보다 오히려 브론즈 시리즈가 그 조건에서는 낫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고음의 느낌도, 중고음의 해상력의 느낌이나 정교함의 느낌의 경우에도 모니터도의 실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앰프를 사용하면 거의 하이엔드적인 느낌에 근접한 정도로 굉장히 이미징이 뚜렷하면서도 정교한 느낌을 내줘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미징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편까지는 아니지만은 소리의 해상력이라든지 소리의 입체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에 있어서는 실버 시리즈에 별로 뒤지지를 않아요. 대신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해외 가격 기준으로는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엔트리급 스피커들도 가격이 조금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한 3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스피커가 얼마 전에는 한 40만 원으로 오르더니 이제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비싸지지 않는가.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모델에 비해서는 대략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10에서 15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지지 않을까. 사실상 30만 원대 제품이 10만 원 이상 비싸지면 가격 차이가 30%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여러분들의 뭐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는 그 15만 원 정도의 차이가 그다지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0만 원대 스피커를 찾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 올라운드적인 특성도 좋고 트렌디한 특성도 좋고 거의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정말 잘 나온 스피커 라인업이다. 이런 부수적인 애트모스 스피커, 사라운드 스피커, 센터 스피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홈시어터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도 아주 추천드릴 만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엔트리급의 정말 좋은 모델, 과거 모델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모델을 소개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